낙상을 입으셔가지고 한 3주 정도 지금 모험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못 나오시고 오늘 우리 강사로 지금 초대된 유병준 강사님은 거미팀 소속이죠. 거미팀 회원님들 많이 오셨죠? 네. 오늘은 거미 1팀, 거미 2팀이 주가 돼서 참석하신 날인데 생각보다 인원이 좀 적게 나오네요. 날씨가 쌀쌀했거든요. 어제 산청 쪽으로 문화재 답사를 갔다 왔죠. 같이 갔다 오신 분들이 많이 오늘 나오시는데 아마 피곤할 겁니다. 그런 여파도 있을 거고 어쨌든 우리 강사님 좀 함께 계시죠. 산청 쪽으로 우리가 답사를 아주 어제 우중에 날씨가 오후 1시간 전체가 비가 오기 시작해가지고 부산 서부 그래도 답사를 아주 알차게 잘했어요. 코스가 좋은 데가 되는 정책을 이제 들리는 덕천서원 남명조식 선생 배양하는 덕천서원 들어가는 어제 한차 40분 갔는데도 덕천서원 가도 오픈하는 한산을 받았어요. 그것도 부부 동기인가 한 등록 해주세요. 제가 전동 퇴계 이광 선생, 그 다음에 우 함양 산청 남명 조식 선생이 이래 있잖아요. 그 퇴계 선생하고 남명 조식 선생하고는 공교롭게도 1501년생 동갑이에요. 그러면서 70평생을 같이 살면서 퇴계 선생은 그래도 벼슬에 등록하고 일했는데 남명 조식 선생은 벼슬하고는 전혀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퇴계 선생이 그렇게 친한 사이에서 고뇌도 거절하고 그래서 오래시 곳곳이 학자의 길만 걸고 그래서 남명 조식 선생은 존경을 받고 경남 쪽으로는 남명 조식 선생이 가장 추앙받는 학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북 쪽에는 퇴계 이광 선생이죠. 상별이 됩니다. 이런 이제 덕천서원이라는 서원 자체도 수학이에요. 내가 한 십수년 전에 갔을 때는 홍산문조차도 어려운답니다. 너무나 홍산문이 그러더라고요. 그걸 내가 느끼고 그 다음에 누각이 보통 큰 서원에 가면 누각이 있죠. 병산서원의 만대루라든가 도동서원의 수골루 같은 이런 누각이 2층짜리가 있어가지고 1층은 통행을 하고 2층에는 유림들 회의도 하고 그 다음에 유생들 거기에서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는 이런 이제 넓은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것도 없이 소설 대문밖에 없어요. 어제 우리가 갔던 분들 아마 그걸 내가 가면서 강조를 많이 했는데 문제를 봤어요. 또 한 군데 그래요. 함양에 있는 남계서원은 또 정인찬 선생은 한 50이 넘게까지 살았기 때문에 그렇고 이번에 이제 자계서원에 우리가 하경규 선생 쪽을 언제 한번 가게 될 텐데 여기에도 똑같아요. 내가 홍상도 없고 누각도 물론 없고 소설 대문밖에 없고 여기 이제 조용한 얘기인데 여기에 남명 조식 선생의 그 인품을 우리가 어제 가서 충분히 봤어요. 아주 소박하게 그렇게 서원 건물도 구성이 되겠다. 어제 덕천서원이 사실은 그 핵심이었고 그 다음에 도의공암초는 어마어마한 그 그만인데 12만 평에 천억을 들여서 조성해놓은 것인데 도의공암초를 우리가 봤고 또 가는 곳이 이 시대에 그래도 가장 존경받던 성철스님. 어제 아르게 안동 우리가 안동 문화재기념회하고 교류답사에는 김수환총영 생가 기념 전시관 기념공원을 봤는데 종교계 기독 가톨릭계 쪽에는 김수환 주의회이고 그 다음에 불교 쪽에서는 뭐니 해도 성철스님이죠. 그 성철스님 생가
그 다음에 거기에 조성되어 있는 급예사라는 사찰. 요번에 가니까 기념관도 잘 나왔어요. 몇 년 동안에 안 가보면은 갔던 곳이라도 또 앵콜로 한 7, 8년, 10년 만에 가면은 너무 달리 조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갔던 곳인데 간단히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게 더 깊이가 있어요. 보니까 선철 스님 기념관을 아주 맞은편에 잘 조성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우주이지만 어제는 그저 알찬 답사를 가서 왔는데 다음 이제 11월 5일이니까 마지막 금요일 때 성주 쪽으로 가게 됩니다. 시간 여유 이제는 다 있을 테니까 날씨는 좀 살살해도 성주 답사에도 많이 참여해 주도록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본방에 들어가는데 우리 용균 오늘 강사님은 미팀 팀원님들 잘 아실 겁니다만 대구 시내 중고등학교 교장으로 전전하셨고 퇴직 이후에 문화재 공부를 우리가 눈여겨봤어요. 끊임없이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실버 쪽에서는 가장 지금 문화재에 대한 좀 기본을 지금 닦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좀 관리 내용을 가지고 오늘 1교시, 2교시 연강이 됩니다. 그래서 알찬 내용으로 가게 될 테니까 나중에 1교시 마치고 난 뒤에는 좀 쉬었다가 커피 한잔 자실 시간 가지고 그 다음 2교시 때라도 걸어야겠습니다. 자 우리 이봉준 강사님 큰 박수를 많이 주시겠습니다. 너무 과찬의 말씀을 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요 사진을 슬라이딩으로 보여드렸는데 그냥 어떤 분들은 이 슬라이딩을 보면 이 아가씨 뭐 얼굴만 보고 야 이쁘네 이걸 보신 분도 계시고 그 다음 이 사람 한복이 개량 한복인데 참 이쁘다라고 하는 것도 계시고 그 다음에 요 놀이개를 했네 라고 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어느 쪽으로 보았느냐는 거가 중요하겠지만 무엇을 못 봤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타다는 것은 아닌데 오늘 특히 이 아가씨의 모습을 보여드린 것은 지금 신윤복 선생의 작품을 우리가 좀 공부를 하면서 이 놀이개가 있습니다. 놀이개. 이 놀이개는 1단 놀이개, 2단 놀이개, 3단 놀이개, 4단 놀이개, 5단 놀이개가 있는데 5단 놀이개는 아주 지체 높은 중전이나 그런 분들. 요 3단은 중간 계층. 이제 하면 제일 낮은 계층은 1단 놀이개를 합니다. 이 놀이개 하는 것은 요즘은 이렇게 매듭으로 이렇게 했지만 요 매듭 사이에 불을 과시하기 위해서는 옥이라든지 옥 옛날에 비쌌잖아요. 그런 옥을 여기 붙여서 놀이개를 만듭니다. 어떤 때는 구리로 만드는 것도 있고 은으로 만드는 것도 있고 금으로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와, 그 집안에 부가 어떻느냐 보다는 조선 말기로 나가면 신분과 관계없이 부만 있으면 이렇게 했지만 옛날에는 경국대전에 보면 엄격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라서 이 놀이개의 모양이 다른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그림 보셨을 때 놀이개네? 요거 몇 단이네? 이렇게 해서 신분 됐으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여성분이 이게 한 거는 이분은 모델이기 때문에 자기가 뭐 보석 같은 건 할 필요가 없죠. 아름다움만 그려내는 데니까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 어떤 사진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어떤 거 보실 때에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그 문화재는 공부하려고 하면 공부 안 됩니다. 이 나이에는 시험 칠 것도 아니고 공부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보면서 내 손녀, 손자들에게 시내를 데려가면 한복집 앞을 데려갔을 때 애야 저 봐라. 저게 그렇단다라고 하면 그 손자는 우리 할머니 짱이네. 그래가 가면서 돈가스 하나 사주고 가면 매주 할머니 시내 나가야 됩니다. 저는 이거 보러 다니죠. 그런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문화재를 시선으로 두고 봐야 되지.
지금 뭐 문화재 자격있다가 뭐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꽃이 능소화입니다. 능소화. 능소인데 이 자리가 하원의 볼리리에 있는 문시 세거지입니다. 원래 지금 가면 문시 세거지가 그 자리가 아니에요. 문시 세거지는 마비전 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서 거기서 문시 세거지인데 그걸 지금 현재 자리로 옮겨서 지은 곳이 이곳입니다. 원래 이게 그 조선시대부터 문시 세거지가 이 자리가 아니에요. 자리에서 옮겨서 다시 신축한 겁니다. 누구 힘이 컸겠어요? 문희갑 힘이 컸겠죠? 문희갑 힘이 여기 살고 계십니다. 네, 우리가 가면 와서 인사를 하고 뭐 지나가면서 우리가 먼저 인사하면 받아주고 그러면. 그럼 이 꽃을 보면 능송화인데 이 능송화를 한번 잘 보십시오. 능송화. 흔히 우리 능송화라고 하면 그 과거급제가 자원급제하면 우리 의사화를 주죠. 의사화를 이렇게. 의사화 요게 길이가 한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1m 정도. 한 선생님들이 보실 때 역사 고정이 잘못된 건 요만하고 역사 고정이 잘 되면 큽니다. 그게 한 1m에서 한 2m 가능합니다. 저 꽃이 원래는 능소화라고 하는 이 꽃을 썼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능소화는 접시꽃을 원래 능소화는 접시꽃이에요. 근데 이제 이 능소화가 이제 장원급제할 때에 이 능소화 꽃을 의사화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때문에 각 선비, 향교 그런 데에서 능소화를 담아내 심습니다. 자원급제하던 여기에서 공부하러 온 학생들, 여기 공부하는 내 자녀들이 자원급제하라는 의미에서 저 꽃을 심어서 그런 기원을 하는 겁니다. 여기 저 능소화인데 이 능소화는 함부로 만지면 안 됩니다. 이쁘다고. 여기 보면 아까 보시면 어떤 그 아가씨 모델한다고 이런 식으로 막 얼굴이 코리가 더 되는 청명간이 봉사됩니다. 절대로 손대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요걸 봤으니까 요 정도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회원 신윤복 선생의 풍속화를 통해서 조선 여인 세상 밖으로 노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내가 이제 하는데 제가 미술을 전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미술에 대해서 문외한이에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의 그림을 통해서 이런 스토리텔링을 만들어낼 수도 있구나 해서 제가 스토리텔링으로 지금 이 오늘 스님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지 제가 미술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뭐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 제 이 강의를 들으면서 종교적으로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종교를 폄하한다든지 그런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단지 제가 통해서 본 그 모습을 조선시대에 우리가 미풍양속을 해친다든지 미풍양속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알려준다든지 이런 의미로 제가 종교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냥 종교를 폄하하는 건 아니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양해 말씀을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제가 오늘 제가 프린트 한 장을 내드렸는데 프린터에 한번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 앞에 있는 거는 프린트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중국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게 이제 다모날 풍경이거든요. 자, 이 그림이 정조 때 만들어진 건데 1700년대에 이런 그림이 허용이 됐겠습니까? 여기 보세요. 여자가 가슴을 내놨죠? 그죠? 벌떡 벗었잖아. 세미 누드잖아요. 그죠? 이게 조선시대 그 시대에 허용이 됐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 다음 요 아들 동자생이 지금 뭐 쳐다보고 있습니까? 이 여자 쳐다봤겠어요? 요리 쳐다봤겠어요? 요리 쳐다봤겠어요? 요리 쳐다봤겠어요? 목욕하는 게 쳐다봤겠죠? 그 다음 요 아주머니 보세요. 요 아주머니 박물장사인데 가슴 내놓고 왔습니다. 요 시대에 요게 조선 말기로 넘어가면 풍속에 보면 요렇게 다니는 여자들은 조선 말기 개화기에 볼 수 있습니다. 길거리 다니면서 저렇게 다녔어요. 왜 다녔을까요? 나는 아이를 낳는다. 특히 아들을 낳는다. 과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놨고 댕깁니다. 요 그림을 가지고 그걸 유추할 수 있는 것은 개화기 사진을 보면 서울 종로거리에 이렇게 가슴을 내놔갖고 다니는 여인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 읽어보면 설명에 읽어보면 제가 한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그림만 보고는 그 이야기를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사진을 1800년, 1890년대에서 2003년도, 4년도까지 사진을 보면 요 그림이 있기 때문에 그 19세기 말에도 요런 모습이 있었다면 지금 여기 18세기에 신유목이 그렸을 때도 요 그림은 그런 의미였을 것이다 라고 유추를 해서 설명드립니다. 요 그림 볼 때 요런 왜 요 여자는 여기에 유두를 좀 해놓고 다녔지? 궁금한 사람 한 사람도 없죠? 없을 거예요. 지금은 그런 걸 좀 아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아까 단오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단오날이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게 어딥니까? 근해. 그 다음에 이튿날 장포로 머리 감죠? 이게 이것도 근해 있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 사진을 통해서 제일 눈에 처음 들어오는 데가 시선을 끄는 부분이 어딥니까? 오케이. 정말 잘 봤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분위기를 보면 이 세미 누드 같은 거라든지 요렇게 요거는 뭐 그냥 풍습이니까 두지만 세미 누드로 이렇게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은 이 시대의 유교 사상에 어긋나는 겁니다. 이 그림을 그려놓고 이 그림이 없다면 모든 사람은 이 그림에 집중할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세미 누드로 유교의 풍속에 어긋난다고 그래서 신윤복이는 아마 지탄받았겠죠? 그래서 요 그림을 그려서 시선을 저기다가 뺏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작품이 신윤복이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면 이런 세미 누드 작품 때문에 신윤복이가 도안에서 퇴출됩니다. 도안에서 퇴출되는 그림이 이 그림이에요. 왜? 이 그림을 그리기. 조선시대 이휘기에 이 그림을 그려서 사람들에게 보여줬다라고 한다면 조선 유교 사회에서는 먹혀들지 않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이야 뭐 아주 우리 여기 스키니저 딱 붙고 위에 나라고 그냥 뭐 돌출된 거 다 내놓고 다니는 사람들 세밀 있잖아요. 그것도 아가씨라도 그러면 탄력이라도 있으니까 멋있지만 70도 할매도 그래 다닙니다. 수도권에 가보세요. 60, 70은 할매도 그래 다녀요. 보기 싫어요. 나는 아가씨가 지나가면 한 번 더 보지만 할매가 지나가면 자, 요런 모습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고화를 볼 때는 좀 생각을 달리 해서 하고 싶으시라는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요 그림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노란색, 빨간색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왕을 상징하죠. 왕실에만 빨간색. 우리 홍룡포, 그죠? 황룡포. 황룡포는 중국. 우리 홍룡포는 우리 청룡포는 세자 아닙니까? 요 색깔을 가감하게 쓸 수 있고 요 노란색을 가감하게 쓸 수 있다는 것은 신윤복이의 파격적인 그림의 채색입니다. 이 이전에는 이런 색을 선택해서 그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색을 볼 수 있는 곳은 어디밖에 못 봤겠어요? 어디가 봤겠습니까? 절이나 왕궁이나 탱화. 안 그러면 그 탱화가 아니고 단청에서 볼 수 있는 색깔이죠. 단청을 그리는 곳은 어디입니까? 왕실, 대성전, 대웅전밖에 그릴 수 없어요. 요 색을 써놓는 있는 곳은. 그러니까 그거 있고 그게 뭐냐면 신이잖아요. 신이 있고 왕이니까 왕도 신이에요. 그래서 이런 색은 왕밖에는 못 입는 색깔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 그림에 이 색을 써버린 거예요. 얼마나 요즘 말하면 과감한 도전이 있겠어요. 그죠? 그리고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보시면 이 작품들이 이런 색과 이런 모습을 보여줌으로 해서 도화원에서 퇴출되는 계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한번 보겠습니다. 유행 크면 봅시다. 아, 우리 저 김민숙 선생님 마스크 남들하고 다른 마스크 썼잖아. 왜 이런 마스크 썼겠어요? 이쁘니까. 마스크를 쓰면 이쁘니까. 그래서 돈을 더 다른 사람은 덴탈 마스크 한 개 50원 주면 사는데 이거는 그래도 돈 많은 이상 주고 사야 돼요. 여기다가 샤넬 붙이나면 그건 10만 원입니다. 뭐 왜 그렇게 했어요? 남들이 나를 볼 때에 이거 하나를 통해서 내 가치 브랜드가 높아지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그럼 여기에서 그 브랜드를 높여주는 게 어느 게겠습니까? 이 그림에서 자신의 브랜드를 높여주는 거. 제가 설명 안 한 부분이 있어요. 저 머리 긴. 오케이, 이 머리입니다. 이 머리 하나가 거의 쌀 몇 가만입니다. 어떨 때는 집 한 채 값입니다. 요즘이야 인조 뭐로 만들면 되지만 옛날에 이걸 뭐로 만들어야 됩니까? 인보, 직접 사람의 머리로 만들어야 돼요. 이거 하나 만들면 이 가치 무게가 얼마 되느냐? 2kg, 3kg입니다. 머리에 올려버리면 머리 못 부러집니다. 이거 누가만 할 수 있었어요? 왕비, 중전, 빈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가채, 트림머리, 가채, 요즘 말하면 그냥 가발. 요런 머리는 함부로 못합니다. 함부로 못합니다. 요 여자 보세요. 요 밑에서 머리 감고 머리 말리죠? 머리 말리면 요거 갖고 요래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머리는 트림머리, 가채, 이거는 일반인들이 할 수 없었고 당시에 유행하는 헤어스타일입니다. 헤어스타일. 그러면 이 머리는 돈이 아까 어떨 때는 집 귀하집 한 집값도 돼요. 여기가 뜰잠도 막 붙이고 둥둥 한번 해보세요. 뜰잠 아시죠? 둥둥 붙이면 이거는 집 한 집값이에요. 그럼 유행이니까 안 하고 싶겠어요? 선생님들 자녀들의 유행이라고 뭐 사달라고 안 사줍니까? 비틀려도 사줘야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고 결혼한 아이들도 저걸 씌우니까 옛날에 결혼은 초혼이잖아요. 어떤 아이가 영조 때 저걸 쓰고 하다가 목이 부러서 죽어버렸어요. 숨을 못 쉬었어요. 그래서 영조가 이거 하지 말라고 어명을 내렸어요. 사치라. 그 다음에 목숨도 신체적으로 안 좋다고 금지를 시켰어요. 금지시킨다고 안 됩니까? 마약 먹지 마라 근데 안 먹는 놈 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 당시에 이 유행인데 그럼 이 시대로 내려가면 이제 왕실에만 하는 걸 사대부에서도 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사대 부인들도 중전한테 뭐 행사에 갔다 보니까 중전이 어마어마한 머리 이쁜 거 지금 지도 집에서 한번 해보고 싶겠죠? 그게 유행이 됐는데 또 사대부 부인들이 아는 자들이 유행하니까 그때 가장 첨단의 유행을 걷는 직업이 뭡니까? 요즘도 술집 여자잖아요. 밤에 나갈 때 보세요. 허리에 갖고 나가잖아요. 그리고 요 여자들이 다 하는 거 따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영조 아니라 정조 할배라도 하지 말아도 다 했어요. 이게 조선 후기로 내려가면 김종수의 시대다면 조선이 완전히 흩어져 버리잖아요. 누리. 그때는 지난 애는 다 했어요. 그래서 요 이 트림머리가 당시에 상당한 유행이 있는데 돈은 엄청나게 많이 들었다. 그 다음 여기가 또 단호라고 하는 걸 또 예측한 이 사람들이 그냥
무슨 날 머리만 감고 그래만 타러도 왔겠어요? 한잔 해야 되잖아. 한잔 해야 되잖아요. 남자 무슨 먹습니까? 한잔 해야 돼요. 아주머니가 박물 장사예요. 이 박물 장사는 술도 들었을 거고 요 안에 뭐다 뜰담도 들었을 거고 까락지도 들었을 거고 팔아먹어야 되잖아요. 선생님들 어렸을 때 선생님들이 한 20대 30대에 화장품 어떻게 샀어요? 방문 판매잖아요. 집에 아모레 해가 와서 막 발라주고 선생님들 그 1988에 보면 저기 들어누가 1988 드라마 아시죠? 그거 보면 들어누가 보면 주위에 세 사람하고 얼굴에 발라주고 샘플 주고 가라 그거 뭐 하는 거 보셨잖아요. 그것처럼 여기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등장함으로써 이 박물 장사가 등장함으로써 여기에 술판이 돌아줄 수 있겠다 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다시 한 번 더 설명 얼마나 봅시다. 동자승이에요. 동자승은 남자 아닙니까? 동자승은 사춘기 안 옵니까? 동자승 사춘기 안 와요? 뭐지요? 오죠. 당연히 요것도 요즘에 3D로 만드는 TV 선전에 요 아들 싹싹 움직이는 거 TV 선전한 화면 보셨죠? 보셨어요? 앞으로 요런 보면 잘 보이죠? 그래서 요런 것들에 우리가 한번 눈여겨보면 좋겠다. 눈여겨보면 좋겠다. 그리고 이 작품 때문에 신윤복이는 퇴출됐다. 도안에서. 그 다음에 여기에 가장 시세를 끄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그레타르 모습. 이 그레타르 모습에서 우리가 시선을 뺏기는 게 아니라 이 빨간색과 노란색 이 옷에서 시선을 끄집어드리고 이렇게 쓴 미술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무 여기 담채 자 우리 오방색 한번 봅시다. 오방색 제일 선생님들이 오방색 가장 기억나는 거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식 때 강화문에 와서 오방색 주머니 주름주름 달았다가 최순실인가 말 듣고 주걱 달았다가 거기 박근혜 대통령이 와서 오방색 그 주머니에다 뭐 넣는 거 보셨죠? 기억 안 납니까? 에이 그런 거 앞으로 잘 기억하면서 하세요. 그냥 박근혜 왔네 이러면 쳐다보지 마시고 그런 장면들도 한번 보시면 그게 문화재를 배우려 합니다. 그때 오방색은 선생님들 자청용 509 주작 현무 배웠잖아. 인의의 지 배웠죠? 그게 책으로 만들어내면 제일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제일 처음에 내가 뭐라고 했어요? 자청용 509라고 그랬죠? 청색 동쪽 그 다음에 509 흰색 현무 검을 현자잖아요. 예, 끔딱. 그 다음에 주장. 그럼 4개밖에 했는데 신이 뭐입니까? 신이 황색이에요. 그래서 우리 향교에 가면 큰 돌로 큰 물 받는 그 큰 거 만들어 놔 있죠. 호감 있잖아요. 거기에 그쳐 잘 보세요. 인의의 지신 써놨잖아요. 그거 안 보셨죠? 인의의 지신 써놨지. 그 동서남북 상징하는 거고 인의의 지신. 그럼 신은 조선시대에 동대문, 남대문, 서대문, 북대문 4개밖에 없잖아요. 그럼 신이 없잖아요. 신이 뭐입니까? 보신각이에요. 대구는 사대문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있는데 가운데 신이 없잖아요. 지금 종로 거리에 보신각, 종각이 있잖아. 종각. 그게 종각이 있다고 종로라고 그런 거예요. 서울에 보신각이 있다고 그 길이 종로예요. 대구도 종로가 종각이 있기 때문에 종로예요. 그게 신이에요. 황색이에요. 그럼 우리의 모든 것은 인의의 지신, 그 다음 오왕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아까 말한 것처럼 대성전, 그 다음에 건정전, 대웅전 그 색이 오방색으로 그리지 않습니까? 오늘날에 오방색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무당집이에요. 무당집은 울고불고불고 해야지. 그거 오방색이에요. 그게 오방색입니다. 그 오방색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그 우리가 이렇게 좀 파고 들어가면 우리의 유교 정신도 들어있고 방향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부로 쓰지 못하는 색이 빨간색과 노란색이에요. 함부로 못 씁니다. 함부로 못 써요. 그런데 이제 조선 후기로 넘어가면 뭐 진하게나 다 쓰니까 다 쓰게 됩니다. 자, 여기 그림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조금 이제 하셨죠? 누구한테 가도 이런 그림 좀 설명해 줄 수 있겠죠? 네. 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아, 이 사람 자, 술집에 왔다 그죠? 술집에 계절을 한번 찾아봐요. 이 계절 어디에서 봄입니까? 자, 여기 진단의 편자. 그죠? 여기 진단의 편자. 봄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신윤복의 그림은 이제 신윤복의 그림을 보면요, 그걸 전문적으로 부감법이라고 합니다. 부감법. 사진하는 사람은 하이앵글이라고 합니다. 위에서 아래로 찍으면 하이앵글이에요. 우리말로는 그걸 미술 그릴 때 부감법이라고 그러는데 이 시선이 위 있습니까? 위에서 아래. 거의 신윤복의 그림은 위에서 아래로 보는 그림입니다. 그럼 이 집을 한번 보세요. 이 집. 자, 이 집을 한번 우리 구조부터 보겠습니다. 요 가구들이 반듯하죠? 그 다음에 여기 깨끗하죠? 이 사람은 보건소고 위생관리 노도 절대로 걸리지 않습니다. 왜? 깔끔하잖아요. 그죠? 그 깔끔하다는 말은 이 주모가 깔끔한 성격이에요. 옷도 한번 보세요. 아주 단정하죠? 그죠? 그래서 보건위생법에 절대로 안 걸리는 집 이 집이에요. 남자들이 이런 집에 가서 술 먹어야 식중독 안 걸립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요 그림부터 보겠습니다. 요 그림. 요거 한번 보세요. 요거 술병이고 여기 요 아주머니가 국자 들고 있죠. 그럼 술을 여기에 담아가 그 다음에 잔술로 파는 거예요. 잔술로 파는 집입니다. 이 집은 오늘날의 스탠드바예요. 안방 술집이 아닙니다. 안방 술집도 자고돈 깔아놔놓고 앉아서 뭐 안방 술집이죠. 남산도 우리 남생들 남산도 안방 술집 많이 다니셨잖아. 70년대 80년대 초에. 여기는 선술집입니다. 서서 먹는 술집이 다 서 있잖아요. 이 사람도 서 있고 다 서 있어요. 이 아주머니만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잔술을 파는 이유는 요 국자를 가지고 요 술 담근 걸 잔술로 주는 술집입니다. 이 여기 끝으로 보면 이 아주머니가 춘삼월에 손님들을 대접하고 술을 파는데 아주 단정한 자세로 술을 파는다. 자, 이 여자 보세요. 같이 했잖아요. 유행입니다. 선술집에 있는 여자도 했잖아요. 그죠? 술집에 가서 여자가 구찌베이도 안 바르고 스모키 화장도 안 하고 앉아있으면 남자들이 술 먹으러 갑니까? 예? 사람 가죠? 뭐 발라놔야 가지.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역사 드라마를 보면 선생님들이 그냥 넘어가는데, 자, 요 사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요 사람. 깔때기 있었죠? 여기에 등판으로 검정색의 바둑판 무늬 옷 입었죠? 드라마에서 이 장면 보신 분, 특히 대장금 60%가 대장금 다 봤으니까 대장금에 보셨어요? 나졸이 입는 옷입니다. 나졸. 그럼 이 사람은 요즘 옛날에 보면 이상한 거예요. 깔때기 요런 장면 보고 요즘에 역사 고정해가 PD들이 점호다 씌워요. 엑스트라에게. 깔때기, 등판. 여기 이제 정식적인 이름은 까치 덩거리라고 합니다. 까치 덩거리 옷을 입히는 이 나졸입니다. 그 나졸은 국민들 잡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 그럼 이 사람은 힘이 있어요, 없어요? 술집에? 있죠. 근데 이 사람 표정 한번 보세요. 신윤복이의 그림의 남자의 표정은요, 눈썹 스타일이 똑같습니다. 눈썹을 위로 쳤게 그려요. 위로 쳤게 탁 그려요. 그 그리는 이유가 날카롭고 사납고 당당하고 그런 남자들의 상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눈썹을 전부 위로 치어놨습니다. 어머니, 우리 한때 여자들도 약간 쳐서 올린 스타일 있었죠?
얼굴을 강하게 상대방에게 이미지 주기 위해서 눈썹 만들었잖아요. 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눈꼬리 올라가면 안 된다 그랬는데. 지금 사장님 아래로 내려가셨잖아요. 그 조선시대하고는 지금 정반대예요. 옛날 엄마들 얼마나 걱정했다. 그러니까 사납게 보이니까 올리지 말라는 거지. 이 시대의 신윤복이 그림 스타일을 신윤복이 외의 모든 그림도 남자들의 눈썹은 위로 쳐 올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남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남자의 인상적인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지는 이 사람이 친구 데리고 술 먹으러 왔는데, 이 사람은 친구 데리고 술 먹으러 왔는데 누구 때문에 나빠요? 열마 때문에 나쁜 거예요. 열마가 실치기가 앞에 들어갔기 때문에 열마 때문에 나쁜 거예요. 이 사람 인상 한번 보세요. 불만이 콱 찼잖아. 이 자식은 말이야, 지가 아무리 뱃을 자리 있어도 내 앞에 실치기가 들어가서 술 먹어? 그죠? 마찬가지예요. 열마가 이제 알아야 돼. 열마 신분을 알아야 돼요. 무슨 색 입었습니까? 아까 붉은색은 누구만 입어야 된다고 그랬죠? 왕만 입어야 되는데 얘 왕의 경호대입니다. 왕의 경호대. 요즘 용산의 경호대입니다. 용산의 경호는 왕을 경호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붉은 옷을 입습니다. 조선시대는 이 사람을 별감이라고 합니다. 별감. 이 사람은 직책은 낮지만 권력은 되게 세요. 지금 우리 경호원들 자기 직책 6급도 있고 7급도 있잖아요. 그 6급 7급이라 이어가서 내려오면 어떻습니까? 힘 좋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별감. 왜냐면 왕의 경호를 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별감이에요. 그럼 힘 있겠죠? 이 사람이 여기 등장한 시대적인 상황을 알아야 돼요. 별감은 직책이 낮고 봉급이 적잖아요. 힘은 세잖아. 이 사람이 바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술집의 뒷배를 역할을 합니다. 술집의 뒷배 역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있음으로써 이 술집은 짜지구리한 세무서나 와서 설치겠어요? 안 오죠? 그럼 이 사람이 뒷배를 봐주는 겁니다. 요즘에 흔히 나이트클럽 가면 뒷배 봐주는 사람이 뭐 조씨들 계시잖아요? 조씨들 계시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역할 같습니다. 그다음 이 돈벌이면 뭐 3대 7, 뭐 6대 4 서로 해가지고 주고. 그럼 이 사람은 여기에 뒷배를 봐주면서 돈을 챙기는 사람이에요. 이 조선 후기로 넘어가면 엄청 심합니다. 나중에 신윤복이 그림이 넘어가면요, 지금 그림은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걸 알아야 되지. 이 사람의 역할을 모르고 이 사진을 이 그림을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돼요. 그 다음에 요 사람 보세요. 뜨끈머리 했으니까 그냥 초라한 뜨끈머리니까 이거는 뭡니까? 이 술집에서 일해주는 웨이터입니다. 야, 지금 술 떨어졌다. 그럼 술 가져오고 반찬 가져오고 그 다음에 요 딱 서서 이 사람 인마는 술을 몇 잔 먹었고 인마는 몇 잔 먹고 인마는 몇 잔 먹은 걸 세리는 사람입니다. 왜 알 수 있는 요의 신발 보세요. 신발 집신이잖아요. 요런 것도 그림 볼 때 봐야 됩니다. 집신이잖아. 이 사람은 가시예요. 가시는. 요거는 가죽으로 만든 당해인데 요거는 집신이잖아요. 신분이 낮죠. 그리고 요거는 어느 사람은 그 술집에서 잡일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 신윤복은 왜 이 그림을 그렸을까요? 신윤복은 왜 이 그림을 그렸을까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신윤복이 그린 이유. 이 사람의 조선시대는 이 사람의 행포가 심하다는 걸 고발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이 그림 갖다 바쳤어요? 정조에게 갖다 바친 겁니다. 정조에게 세상 대구 도심, 서울 한양의 도심에는 이런 풍속이 있습니다. 영조에게 정조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정조가 사찰하고 못 다니잖아요. 못 다니니까 김홍도는 시골로 다니면서 풍속화를 모아왔고 신윤복이는 도심에서의 풍속화를 모아서 갖다 준 거예요. 그게 선생님 바람의 화원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바람의 화원이라고 하는 소설. 상하근 다른. 거기에 신윤복은 여자로 나와요. 김홍도는 남자로. 바람의 화원입니다. 거기 보면 그 노래 요게 그 시대에 이 사람을 통해서 얼마를 고발하는 거예요. 전하, 세상이 이렇습니다. 도심에서 단속하세요. 이 말이에요.
그 적을 읽을 줄 정조 정도는 읽었겠죠. 그죠? 못 읽은 놈은 나중에 뒤통수 맞아갖고 이제 끝끝내. 요즘도 뭐 차고 들어가는데 뭐 이야기하는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 기사는 A를 물었는데 지금 C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고발하는 게 이 작품입니다. 저 희한한 사람 보죠. 희한한 사람. 아, 얼마나 또 빨간 거 입었잖아요. 이게 눈에 보이시죠? 한 장면만 지나가 이제 눈에 보이시죠? 누구 뭡니까 이게? 별감. 별감은 이 사람의 뒷배를 봐준다. 그 정도는 읽어야 됩니다. 근데 이 집은 보세요. 초가집이죠? 이 여자, 아까 그 여자하고는 달리 이 여자는 이런 초가집에서 아마 술집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다시 한번 볼게요. 세계 남자들 특히 오늘 내 술 한잔 살게 라고 친구들하고 가죠. 술집에서 먹을 때 누구 목소리가 제일 큽니까? 그날 술값 내는 사람 목소리가 제일 커요. 막 뜯어도 술값 안 내고 술도 먹어놓은 사람은 한마디도 못 해주고 가만히 입만 다물고 술만 마시죠. 그래가 뭐 뒷장으로 치고 그래 춤 씌워줘야 그러면 다음 또 술 사주니까. 그 남자 세계에 좀 그런 모임이 있잖아요. 여자들도 가면 그날 짜장면값 내는 사람 오늘 내가 내게 간 사람이 목소리 제일 크죠? 네.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 사람과 이 사람 중에 누가 술값 내겠어요? 요 지금 싸우는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싸웠잖아요. 예? 이 사람은 누가 술값 내겠어요? 마이 푸르 새끼님 술값 내겠죠. 또 인주가 막 푸르 새끼고 큰 소리 빵빵 쳤잖아요. 그 일마가 술값 내겠죠. 공짜 술 얻어먹으러 온 사람 없습니까? 요 사람과 이 사람. 왜? 이 사람 다 펼쳐나가 소식을 주잖아. 친구 싸우고 하면 친구 중에 막 지갑 떨어지니까 카드 떨어지니까 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요거 말리는 사람. 말리는 신에게 더 믿다 그러죠. 자, 그러니까 이제 요 사람과 요 사람이 술을 덜 먹었으니까 의관이 정제되어 있잖아요. 술 덜 먹은 사람이에요. 요 사람도 딱 의관이 정제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요 술집 밖에 나와서 막 싸우잖아. 그럼 이 여자가 이 사람에게 연락했겠죠. 야, 이 지금 싸우니까 해결 좀 해라. 해결 좀 해라. 이 사람이 급하게 뛰어와가 해결해 주는 거예요. 야, 이러지 마. 저러지 마. 뛰어나가는. 근데 이만 아주 성질이 덜 풀어졌어요. 배는 거 보세요. 배. 이게 양반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띠. 자수제 띠 있죠. 이 양반 아니면 이 자수제 띠 못합니다. 도포에 자수제 띠 하는 거. 이게 신분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 다음 모자. 되게 크잖아요. 옛날에 남자들의 신분은요. 가대 크기가 넓고 이 가대 위에 뜨거리고 높아야 신분이 높습니다. 우리 상투 왜 했어요? 상투 왜 했어요? 거기는 그냥 머리 똑똑 묶고가 단정하게 해주기 위해서 상투를 했는데 이것은 뭡니까? 내 머리 여기에 있는 머리보다도 좀 더 높이 올라가고 싶은 인간의 욕망을 상투로 만드는 거예요. 그거보다도 더 욕망을 만들어낸 게 뭡니까? 가시예요. 간높이. 이 간높이가 주민들 간높이와 양반들의 간높이 다릅니다. 간높이가 높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내가 신분이 높아지고 싶다는 욕망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왕 이상의 높이는 못하죠. 근데 여기 보세요. 이 사람도 간높이 한번 보세요. 그죠? 이 각 크기 한번 보세요. 요거는 각 크기 좀 적다 그죠? 그리고 인마가 이제 또 배 내갖고 여기에 이제 뭐 주술주술 뭐 주머니가 정말 달아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말리니까 야 그만해라 야, 오늘 싸우지 마라 그러면 말리고 막 성질 빵빵 내리니까 야 소지품이라도 주워줘야지 막 망근하고 당근하고 주워주죠. 예?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출동한 이유는 이 사람이 112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112 아니에요. 뒷배를 봐주는 사람이 112 아니에요. 우리 술집에서 싸우면 조씨들이 와서 말리잖아요. 말려주는 그 사람이 112입니까? 누가 오면 겁납니까? 112가 오면 겁나는 거예요. 그럼 112가 오기 전에 좀 빨리 와서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야 이 술집이 보건위생법에 안 걸리니까. 그죠? 그래서 일찍 와서 해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사람의 뒷배를 봐주는
남자예요. 그래야 나중에 자기가 먹고 사는 게 해결이 되니까. 이제 이 그림 통해서 우리가 이 그림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죠? 자, 그런데 이 여자한테 다시 한번 봅시다. 이 여자는 여유만만. 그죠? 여유만만이죠. 이 여자 남자하고 싸우고 개파인데 술, 담배 딱, 그 앞에 긴 담배도 물고 하는 거는 얼마나 믿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믿고. 이 사람이 와서 다 내줄 건데 내가 여기 끼어 들어가고 말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떤 술집 뒷배 봐주면 조씨들이 와서 막 말해주고 막 다 가면 술집 주인은 마담은 가만히 서 있어도 되잖아요. 그 역할이에요. 요 사람의 담배를 딱 물고 담배 딱 물고 딱 서서 그래 네가 해결 다 해라. 112 오기 전에 해결하라. 112가 누굽니까? 아까 깔때기 쓴 사람 있죠? 덩거리 옷 입은 사람, 까치 덩거리하고 깔때기 쓴 사람, 그 사람 오기 전에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오면 골치 아프잖아요. 또 끌고 원님한테 데려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그림입니다. 근데 이 여자 담배 피우죠? 담배. 자, 우리 옛날 속담에 옛날에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가죠. 이야기의 각설. 처음 들어가기 전에 그 이야기부터 하고 들어가죠. 그럼 담배가 몇 년도에 들어갔겠어요? 옛날에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에 이렇게 이야기 시작되잖아요. 구전동요에 보면 동화에 보면 몇 년도에 들어갔어요? 담배가. 이 사람 담배 피우고 있잖아. 그렇죠.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에 들어온 겁니다. 서양에는 언제 들어가 있겠어요? 1492년 콜럼버스가 인디언들이 피우는 담배를 가지고 유럽으로 가서 유럽에서 그 사람들이 피우기 시작해서 유럽에서 장사하는 네덜란드 상인들이 포르투갈 상인들이 일본으로 갖고 와서 일본 사람들이 담배 피우잖아. 우리보다 먼저. 그 전쟁하러 들고 와서 담배 피운 거예요. 그 담배 피운 거예요. 우리 천주교도 흔히 말로 천주교가 청나라에서 그 신부님들이 들어와서 천주교를 전례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최초의 천주교 전례는 임진왜란입니다. 임진왜란 때 그 외국인들과 함께 들어온 스페인 신부가 우리나라에 함께 들어온 거예요. 그때 우리나라에 천주교가 먼저 알려진 겁니다. 그것도 이제 이 담배 들어온 거하고 연관시켜서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긴 담배 때 담배 피우던 시절에 그럼 신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에 담배 들어왔는가? 그때는 쑥 먹고 태어난 사람이 곰, 그죠? 쑥 먹고 마늘 먹고 오지. 그 마늘 먹었다가 지금 먹는 마늘입니까? 지금 먹는 마늘은 임진왜란 이후에 들어온 거예요. 그때 마늘이라고 하는 건 산마늘, 울릉도에서 나는 마늘 있죠? 그 마늘입니다. 우리가 쑥하고 마늘 먹고 그러니까 이거 지금 먹는 마늘 그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마늘 아닙니다. 그건 임진왜란 때 들어온 거예요. 그때 마늘은 요즘 어머니들 장아찌 담아 먹는 마늘 알죠? 울릉도 마늘. 그 요즘 육지에도 넣는다 그죠? 그 마늘입니다. 그래서 마늘이라고 해서 다 같은 마늘이 아니다. 또 한 개 배웠죠? 예. 자, 여기에 이제 여기에 더 이상 이야기를 하려니까 근데 자 여기 요거 한 개만 하고 시작을 또 하겠습니다. 내가 너무 다 하려면 못하면 내년에 또 하면 되니까 원래는 제가 하고 싶은 만큼 하겠습니다. 내년에 해도 되죠? 네.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참 옛날 남자는 지금 남자는 똑같죠? 숟가락만 들면 숟가락만 들 힘만 있으면 다 있는 사람들 다 좋다 안 겁니까? 우리말에. 여기 보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3대 3입니다. 짱이 맞네. 짱 맞아요. 짱 맞으면 한 사람 열받지. 열받지. 그 다음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인공부터 한 게 있어요. 여기 아까 술값 내는 사람이 목소리 크다고 그랬잖아요. 자, 여기 주인 누굽니까? 요 사람이 주인이죠. 이 사람 주인이에요. 그죠? 그 다음 신분이 제일 높은 사람은 누구였어요?
그거 아닙니까? 둘이 데리고 앉았으니까 신분 제일 높겠죠. 여기에 뭐입니까? 방석이고 축부인 딱 깔아놔도 방석 딱 있잖아요. 그 계절은 여름이에요. 그죠? 여름이라고 할 수 있는 걸 알 수 있는 분 어디에? 여름. 아니죠. 연꽃 폈잖아요. 연꽃. 반야월 연꽃 뭐 봄에 핍니까? 여름에 피지. 그죠? 요 연꽃입니다. 요거 보고 요거 색깔 봐서는 여름인지 뭐 잘 몰라요. 여기에 있는 연꽃입니다. 여름입니다. 그 다음 죽부인 있죠? 예? 그 여름에 죽부인 쓰지 뭐 겨울에 죽부인 쓰다 얼어 죽으려고. 그 다음 요 사람 바로 한번 보겠습니다. 뒤좀 딱 하고 양반에 8팔자로 넣는다. 그죠? 발 모양이 8팔자니까 양쪽으로 딱 벌려가. 그죠? 8팔자. 자, 요거는 이제 우리 조금 이따가 이제 전체적인 거 설명하고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보겠습니다. 담벼락이, 담장이 반듯한 돌이죠. 반듯한 돌은요, 어디밖에 쓸 수 있는지 압니까? 왕실. 근정제 가면 돌이 반듯하잖아요. 그 다음에 대웅전, 대성전. 거기 가야 반듯한 돌을 씁니다. 다듬이 돌. 시골에 우리 옛날에 초가집이라든지 기와집 지으면 주춧돌이 어떻습니까? 자연석 가지고 그냥 위만 평평하게 만드는 거 주춧돌로 나가 집 지었잖아요. 그건 서민들 집이에요. 지금 이런 돌 못 써요. 반듯한 거. 경북 대전에 보면 그런 거 못 쓰게 되어 있어요. 김조수이가 등장하고 이후부터 씁니다. 돈만 너무 채우니까 쓰기 시작한 거예요. 요즘은 한옥 잘 지어놨죠. 가보면 저는 왕실 한옥이에요. 조선시대에 그 허용 되는 한옥입니다. 여기 반듯하게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 건물이 김조수이가 지었든지 전생에 지가 지었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 폐허가 된 왕터라고 봐야 돼요. 왕터라고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연못 한번 봅시다. 연못. 연못에도 돌을 반듯하게 해놨잖아요. 여기에 반듯. 여기 각이져 있죠. 대한민국의 우리 조선의 연못은요, 천원 지방세력에서 지어야 됩니다. 천원 지방. 하늘은 둥글고 땅은 각지다. 하늘은 뭡니까? 임금이잖아. 임금 골룡포에 여기 배 붙이는 거 맞죠? 배 동그랗죠? 배 붙이는 거 봤잖아. 동그랗죠? 그런데 이제 대감들은 어떻게 보면 사각이잖아요. 사각은 이거는 인간이라는 뜻이고 왕이 동그란 거는 신이라는 뜻이에요. 하늘에서 내려 받은 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천원지방이에요. 하늘 임금이잖아요. 황제잖아요. 우린 인간이에요. 그게 사각으로 짓는 거예요. 여기에 사각 짓는 이유가 천원지방세력에서. 수목원 가보셨어요? 수목적 제일 꼭대기에 꼭 가면 천원지방세 써놨잖아요. 이 연못은 천원지방세의 원리에서 조성된 연못입니다라고 표차 써놨잖아요. 그거 안 읽어보셨죠? 앞으로 읽어봅시다. 근데 여기에 천원지방세력이에요. 근데 천원지방인데 원이 없잖아. 원이 없죠. 지금 원은 이 사람이 안 그랬을 뿐인데 대표적인 거 경회로 가보셨죠? 우리 뭐 문화탐방 경회로 많이 가셨잖아요. 저는 봄, 가을에 꼭 갑니다. 사진 찍으러. 거기 가면 경회로가 사각대 있잖아요. 가운데 섬 하나, 죄송합니다. 가운데 섬 하나 있으면서 거기 소나무 심어놨죠? 거기 원입니다. 그게 원이에요. 대구에 수성목 가보세요. 사각대 있죠? 가운데 요즘 백로 쫓아내고 가마우지가 앉아있죠? 동그란 거 안에 있어요, 없어요? 그 원리입니다. 거기 천원지방설 원리예요. 천원지방설 원리입니다. 그래서 요 원리와 요 원리는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연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왜 연꽃 심어놨어요? 아까 제가 설명을 했죠. 지금 설명할 거라고. 여기 연꽃은 연음을 우리 한 그림을 그릴 때는 한자의 음이 동음이 되는 걸 알아야 돼요. 연꽃이 연은 연꽃 연자지만 이을 연자하고 같죠? 그죠? 꽃의 그 연꽃의 시가 연시잖아요. 시는 뭡니까? 결실이잖아. 결과물이잖아. 그 말은 뭡니까? 저 연꽃을 이렇게 심고 그림의 연꽃을 그리는 이유는
연달아 승진하세요. 연달아 과거급제하세요. 왜 과거급제 몇 번 해야 됩니까? 과거급제 몇 번 해야 통과돼요? 서로 33명이 들어가는데 33명이 들어가려면 몇 번 통과해야 돼요? 3번 통과해야 돼요. 초시, 복시, 전시. 초시, 세원시, 진사시. 그 다음 저 위에서 치는 과거. 그거 전시는 임금 앞에서 쳐야 돼요. 3번 연달아 합격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연꽃을 심는 이유는 연달아 과거에 합격하십시오 이 말이에요. 되게 어렵습니다. 이거 안 들어보셨으니까 처음 배우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연시는 시가 많잖아요. 시가 많다는 말은 씨앗이 많다는 말은 자손이 많다는 얘기예요. 자손을 만나라. 옛날에는 자손이 부의 상징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이 연꽃을 심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연꽃은 주로 누구한테? 자녀들 방에 연시를 심어줘요. 김효수님, 아드님이 경호원이잖아. 청와대 경호원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연꽃을 하나 잘 그림이라든지 사진을 넣어다가 아들 방에 다 하면 그 사람 경호실장 됩니다. 그런 걸 영원하기 위해서 연꽃 심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아까 말하는 아까 우리 영수와 1호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제 다음에 재미나는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배경 이야기거든요. 안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여기 하로 있죠? 지금 여름인데 무슨 하로를 피워놨어요? 요 담배피우는 담배불 붙이는 거죠. 담배불 붙이는 거. 예? 담배불을 붙이는 겁니다. 여름인데 뭐 추울겠어요. 여기 추울 때 끌어앉으면 되는데. 그럼 자동으로 연 38도씩, 36.5도씩 들어가면 두 개 합치면 70m. 뜨거워서 둘이 못 있는데. 그죠? 근데 여기에는 연기, 담배 불 붙이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 사람 한번 보겠습니다. 간 높이가 높다, 그죠? 그 다음 여기 아까 요 띠가 뭐라고 그랬어요? 허리띠, 적색 허리띠가 높은 관직을 이야기한다 그랬죠? 요 사람도 뭐 들었죠? 예? 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따라왔는데 요 시선이 어디가 있어요? 여기가 있죠. 이 자식 이거 내 불론 안 하고 치만 다 그러고 우리는 뭐하고 놀아란 말이고? 그 말 아니에요? 사람 부르시면 이 사람 보고 이 주인이 너는 요리 가고 너는 요리 가고 니네 여기 있든 말든 딱 이 사람과 둘이 높다 붙이고 지는 뭐 어디 앉아서 소리도 안 하고 일만 지 혼자 막 야단치기잖아요. 대낮부터. 이 사람 딱 성실하니까 아래 밑으로 딱 째리고 살아요. 이 남자의 심리 아니죠. 사람 심리죠. 그죠? 그 다음에 요 열마는 뭐 이야기가 요 열마가 여기 뭔가 사방관이에요. 사방관은 우리 안 된다면 요거는 집안에서 쓰는 모자거든요. 집안에서 쓰는 모자가 요 사방관이에요. 잘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집이 주인이라는 뜻이죠. 오늘 이 연애를 베푼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나도 지금 풀어도 안 하고 뭐 하는 거라 지금. 예? 그런데 요건 아까 같이 해봤고 요 머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장금 안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대장금 안 보신 분. 안 봤어요? 못 봤어요. 아, 해외에 갔었어요? 아, 지금 뭐 TV에 드라마 지금 30